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2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 1번이니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다양한 뉴스들 준비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전망을 하는 분석가가 나왔습니다. 실제 10만 달러 이상을 전망하는 분석가들도 있긴 있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분석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허황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제 이런 분석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은 이제 배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이게 15만 달러가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암호화폐 분석가 트레이딩 샷이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현재 지금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전망하고 있는 건 이 포물선 곡선을 그렸던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따와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포물선은 항상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쪽 상단과 하단이 기울기가 계속 완만해지고 있는데 그 상승의 폭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그 상승이 꽤 크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자,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 고점 대비 넥스트 고점, 다음 고점이 도대체 어느 포인트 정도에 왔었냐 하는 거고, 이걸 봤을 때 이제 피보나치로 봤을 때에는 1.414 이 확산 구간에 들어갔을 때 1.414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1보다 좀 높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보통 고점을 유지하더라. 그러니까 전 고점에 비해서 1.414 구간이 상단에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2011년도에 이 고점 대비해서 2013년도 말에 이 고점이 2.414 구간을 딱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를 1로 했을 때 이 상단을 다시 최고점으로 했을 때 다시 최고점이 도달하는 그 지점이 정확하게 1.414 구간, 이 구간에서 딱 상단을 찍었죠. 그래서 지금 1.414를 두 번이나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다음 상단도 1.414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확산, 피보나치 확산 쪽에 이 1.414 구간이 지금 15만 달러 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거죠. 이 고점에 있는. 그리고 이 고점은 이 포물선의 끝점과 맞닿아 있어서 이 지점이 오는 이제 이 기간에 보통은 15만 달러 정도가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 이 기간은 2021년 말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포물선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이제 최고점 을 찍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가격은 15만 달러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측을 또 해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스테이블 커런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변동이 이제 크게 없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상승만 하잖아요.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다면 그 상승세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꺾이고 스테이블 커런시처럼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튼 이 구간에 이제 완만해지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이 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의 가격 상승 흐름으로 봐서는 상승의 흐름은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상승폭이 정확하게 15만 달러가 될지 25만 달러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구나, 분석을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대 지금 조정이 잠깐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하시죠? 불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현재 그 가격 흐름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1112달러 선이죠. 1112달러 선. 이 선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 가격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만 보시면 굉장히 큰 조정처럼 보이시지만, 전체적인 큰 상승에서의 지금 나오는 조정은 잠깐의 이제 쉬어가는 정도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완만하게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변동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오히려 안정을 취하는 지금 휴식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가파르게 지금까지 상승한 흐름들에서 이제 쉬어가는 정도의 흐름 정도라고 좀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번 그 여기를 찍을 가능성, 이 20일 EMA선, 이게 주봉상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20일 EMA선 정도까지 찍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일 EMA선은 한 번씩은 계속 터치를 하고 강세장을 계속 이어갔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9,000달러까지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이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뭐 전망하는 게 무조건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저항선이 깨지면은 뭐 더 크게 저항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락이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키가이 연구원 현재 비트코인 시세의 최고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17년 초와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투자 펀드인 이키가이의 수석 정성 연구가인 이제 한스 하우게라는 이분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새로운 불마켓 사이클의 최고점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주장이 이제 근거가 중요하겠죠. 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이름이 BDD라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면 비트코인 데이 디스트로이드라고, 이게 뭐냐면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하락했을 때의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움직인 양과 시간 사이에 이제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수치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보통 코인의 움직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하는 경향, 그러니까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그 움직임이 가팔라지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질수록 코인의 움직임은 굉장히 빨라지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보통은 이 수치로 지금 봤을 때 이 빨간색 선 있죠. 요 선이 지금 그걸 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이 움직일 때 이 빨간색 선들이 조밀하게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 구간이 이제 그런 거죠. 코인의 움직임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 경향을 나타내는 거고, 보통 이 증가세가 나타날 때는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급상승기에 보통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딱 이때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죠. 2017년도 가장 큰 상승을 했을 때가 조밀도가 가장 높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2013년 말에서도 굉장히 조밀해지죠. 여기 빨간색이 굉장히 조밀해지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밀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이 조밀도를 봤을 때 그 가파른 상승의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에는 아직까지도 좀 듬성듬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조밀하지 않고 듬성듬성 이렇게 있을 때 과거에 이런 시점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 시점하고 요 시점하고 2017년도 초 요 부분하고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겠네요. 2017년이면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적으로는 시기상으로는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때는 좀 조밀하지 않은데 이 다음부터는 계속 조밀하게 지금 상승 구간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좀 가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조밀하게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지만 큰 흐름에서는 일부 시장의 흐름들을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밀해지는 이유는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관심을 엄청나게 갖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관심을 갖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 이런 구간이었죠. 지금 현재 차트 이 그림을 보더라도 그 차이점을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요 구간하고 지금 이 구간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정도 2017년 초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윌리우는 알트코인이 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윌리우가 이야기하는 건 알트코인이 지지 구간에 이제 근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알트 시즌은 언제나 올런지 너무나 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적인 이 흐름에서 트렌드 라인에 이제 근접한 구간에 왔고요. 알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 둘 다 이 추세적인 라인이 와 있는 상태라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윌리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추세 하단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미리 속단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대응하는 것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깨지면은 더 내려갈 가능성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롱해시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드라마틱한 변화 없을 수도 라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마켓 분석 전문 업체인 롱해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었다. 내년 5월 반감기가 예정된 비트코인도 라이트코인과 비슷하게 드라마 부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급등이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단순화된 비교인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을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라이트코인은 이제 알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고유 명사잖아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은 다른 알트코인들과 시세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지금 있었더라도 상반기에 반감기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었지만 이제 반감기가 딱 됐을 때에는 오히려 시세를 그냥 쫓아서 하향 추세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라이트코인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코인이고 실제적으로 시장의 지배자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만 달러 저항선 지지선.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이제 지지할 것인가, 저항선이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달러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깨지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10,000달러선 이하로도 지지선이 또 있기 때문에 10,000달러만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지지선이 8,000달러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급등을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리플 시세 부진 지속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스닥 지수 추가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시세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호재 같은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새 홈페이지에 XRP 지수가 추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좋은 호재적인 뉴스죠. XRP를 이제 지수에 포함시키는 나스닥이고, 런던 기반 송금업체 젠드페이가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 리플렛에 합류했고, 세계적인 자산 운용업체 피델리티 자선기금이 XRP를 통한 후원을 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XRP의 사용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죠. 뭐 지수도 추가가 되고 다양한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브래드 게링하우스 같은 이제 최고 경제 CEO는 리플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고객과 계약을 맺고 있고 올해 100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의 20%는 XRP와 XRP 제품이 포함될 전망이고, 앞서 XRP 사용을 거부했던 은행들도 이제 XRP 사용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XRP 사용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확산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확산을 시킬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지금 이 XRP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수석 애널리스트 나임 아슬람 같은 경우는 리플이 현재 과매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매수의 적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리플의 이제 반등을 보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반등세가 나와야지 진짜 이제 리플이 살아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반등세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 윙클보스 형제 앙수 저커버그 지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라 엑셀레이터도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재미있어요. 윙클보스와 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소송을 걸고 막 예전에 한번 싸웠었잖아요. 굉장히 크게 그 하버드 대학교 동문으로 오랜 앙숙 관계에 있었던 이 타일러 윙클보스와 카메론 윙클보스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이렇게 이제 셋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크 저커버그가 65,000달러를 윙클보스 형제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었어요. 예, 페이스북에 대해서.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앙숙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암호화폐로 하나로 뭉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제미니의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가 여기 이제 형제가 설립한 이제 벤처 캐피털이 있습니다. 이 벤처 캐피털이 리브라 캠프에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라 캠프에 합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화해 제스처, 서로 이제 좀 협력을 하는 제스처로 보일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자문을 구했다고 해요. 실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 제미니와 윙클보스 형제에게 그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요청들이 이제 윙클보스 형제를 또 흐뭇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뭔가 우쭐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제 두 세력, 이 윙클보스와 지금 페이스북의 리브라, 이 두 세력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공공의 적은 이제 규제와 그런 이제 정부의 그런 그 정치 세력과의 이제 관계죠. 그래서 그걸 이제 타개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지금 앞으로 후에 적이 되더라도 지금은 손을 맞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앙숙이 이제 다시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는 그런 형세가 되고 있죠. 참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싸웠다가 다시 협력을 했다가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때도 있고 갑자기 또 친구가 되어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죠. 자, 우선은 이런 부분들 같이 전달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 가져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협력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좀 효과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